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배터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퀀텀스케이프와 테슬라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퀀텀스케이프는 현재 매출이 0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닝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매출은 0입니다. 근데도 이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그쵸, 내일 오를지 내릴지 이건 신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댓글에는 이런 단기간에 그런 오르락내리락도 맞추시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좀 올랐다가 이번에 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항도 제가 그때 약간 좀 그래도 이게 우려스러운 면을 얘기했다고 바로 댓글에 또 엄청 올랐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두 회사 다 딱히 뭐 그렇게 유의미한 매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퀀텀스케이프도 오늘 다루긴 할 거지만 그래도 꽤 진전을 해서 기술적인 면에 봤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기술적인 진보를 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저한테도 참 이렇게 가르쳐 주는 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게 출렁임이 진짜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실 수 있으시면 뭐 개인의 선택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은 싫어합니다. 강심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오르락내리락을 맞추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이번에 그런 어닝을 이야기하면서 기술적인 면, 이제 테슬라 좀 비슷하죠. 지금 퀀텀스케이프는 대대적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에 있어서 지금 양산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논문에서 이해했던 리튬 메탈, 그러니까 이 전극 에노드를 리튬 메탈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더 부피를 줄이면서 에너지 덴시티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리튬이라는 게 반응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잘못 관리될 확률이 높죠. 그 덴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생성됩니다. 워낙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금방 이 세퍼레이터 막을 뚫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비해서 퀀텀스케이프는 아주 적당한 타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퍼레이터 막이 보통 플라스틱 PP 소재가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을 좀 도핑해서 이런 덴드라이트에 좀 더 강하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근데 아주 이것을 하드 세라믹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예 덴드라이트 같은 것들이 성장해서 이 막을 못 뚫어버릴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엄청 뜁니다. 플러스 이 배터리를 플렉시블하게 좀 더 못 만들게 되면은 이게 아마 공정이나 여러 면에서 이게 부서지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런 중간점이라든지 신물질들, 그렇지만 이제 세라믹 계열이어야지 이런 덴드라이트를 좀 더 잘 막아주겠죠. 퀀텀스케이프는 이것에 있어서 지금 대량 생산에 이제 좀 성공한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라인도 가동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진전한 거죠. 그냥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긴 한데 문제는 배터리 양산에 있어서 이게 이런 허들들이 앞으로도 한 수십 개는 더 있거든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지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앞으로 몇십 개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목표 보면 2023년에 한 10만 개 셀을 만든다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폭스바겐과 같이 할 거는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갈 길이 먼데 또 이윤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 좀 존경스럽고요. 제가 예전에 이 퀀텀스케이프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 친구들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마치 되는 양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스택이 하나였습니다. 원 레이어였죠. 이 솔리드 스테이트 파우치 배터리는 사실 몇십 레이어를 더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량이 증가하고 의미 있는 배터리 셀이 되지 그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뭐 하나를 성공했으니까 그걸 붙이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더 쉬운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배터리 쪽 양산은 뭐 두께라든지 폭만 달라져도 그러니까 수율이라든지 이 문제점들 여러 가지 도처에 변수 하나만 바꿔도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그런 것들이 화제로 이어지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는 멀티 레이어도 시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 성공한 게 아닙니다. 퀀텀스케이프도 밝혔듯이. 그리고 회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자체로 말하기를 폭스바겐과 빨라야 자동차용 배터리는 2024년 뭐 그쯤입니다. 원래 초창기 때는 2025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뭐 그 정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확실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할 점은 지금 4레이어를 테스트하고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10레이어를 테스트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여기 나오네요. 이제 12레이어, 그러니까 4레이어 쌓고 8레이어 쌓고 10레이어 쌓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10레이어, 그리고 크기까지 폼팩터까지 정확히 적혀 있고 이제 12층까지 쌓게 되는, 아직 사이클이 살짝 부족한 듯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장족의 발전입니다. 근데 이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실패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버틀렉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면 또 이제 출렁이겠죠. 그리고 10중 8구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뛰어난 이제 과학자들이 퀀텀스케이프 안에 많으니까 이걸 잘 헤쳐나가겠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 번 출렁일 거라는 점.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걸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진짜 오래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상용화시키고 양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참 재미났던 게 지금 어닝 리포트 보면은 아마 예상치보다 돈을 더 썼을걸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익이 없죠. 지금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생각보다 더 쓰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을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은 너 조만간 투자금 깎아먹을 텐데 어떻게 견딜 거야? 라더니 그의 답변이 곧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계속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투자를 해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스바겐이 정말 거의 한국 돈으로 조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또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가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상치가 좀 안 좋았던 건 더 쓴 것 같은데, 여튼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도 좀 요즘 드는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퀀텀스케이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논문 쓰면서 돈 받는다는 느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학마다 정말 이런 네이처나 이런 좋은 저널에 내면 돈을 막 줬거든요, 교수들한테. 근데 그게 사업화된 느낌?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나오는 걸 여전히 저는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기술의 허들을 넘는 게 마치 논문 한 편씩 내고 돈을 받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완전히 사업화한 것 같은 퀀텀스케이프에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저도 약간은 좀 발상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다 회사들이 제품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기술적 허들을 조금씩 놓고, 사실상 이게 논문 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서 뭔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더 끌어들이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저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이 세퍼레이터만, 그러니까 전고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런 사실 모든 배터리가 이런 세퍼레이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리 리튬 아이언만 옮길 수 있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막아주는, 그래서 이제 살짝 조그맣게 구멍이 뚫린 이런 막인데,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중간에 막이죠. 이제 댓글에서도 알려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현대 코나 화재라든지 이제 GM 볼트 화재라든지 둘 다 이제 LG 배터리를 써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 주기로.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물론 현대도 부담을 하겠지만, 현대가 과연 배터리 제조업체인 LG한테 요구를 안 할 리가 없겠죠. LG도 이걸 좀 어느 정도 물어야 될 텐데,
과연 둘이서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최근에 그 SK와의 분쟁에서 얻은 돈으로 LG가 이걸 또 지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이제 LG의 문제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퍼레이터 문제다. 근데 일단 전기차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뒤로 몇 개 읽어봤는데, 이게 화재 원인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전기차에서 불이 날 확률의 90%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터리 제조사 탓만 할 수 있냐? 아니면 배터리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덴드라이트, 그러니까 부산물이죠. 원래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반응만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반응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배터리 내부의 그런 원자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걸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게 진짜 궁극의 목표인데, 자꾸 우리가 원치 않은 반응이 생겨서 이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게 이상하게 자라가지고는 이걸 팡 뚫어버려서 쇼트 나서 이게 터지는 게 대표적으로 배터리에서 화재 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퍼레이터 막이 문제였냐? 이 세퍼레이터 막이 문제였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배터리를 무리하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이 덴드라이트가 더 빨리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터리가 터지는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세퍼레이터 막을 이제 강한 걸 쓰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강한 걸 쓰게 되면 이게 쉽게 부서진다든지 어느 정도는 좀 플렉시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라믹 코팅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나 캐나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포르쉐 타이칸도 LG화학 배터리 써서 미국에 한 300대도 못 팔고 불이 나서 그 차고 한번 날려먹은 적 있죠. 근데 그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참 이런, 아직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는데, 조지 소로스라든지 예전에 이런 영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파운드화로 이제 공매도를 치셔서 돈을 많이 아주 엄청나게 버신 이 조지 소로스가 퀀텀스케이프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직 이런 결과가 없는데도, 근데 하긴 저분은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발전 가능성만 보고도 좀 일부 이렇게 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이제는 슬슬 퀀텀스케이프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점 흥미로웠고요. 이제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거의 테슬라는 LG화학이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자료죠. 2020년 한 해, 작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1년 내내 생산한 배터리 총량과 테슬라가 쓴 배터리가 거의 맞먹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거는 살짝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면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살짝 틀렸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차량용에만 쓰여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쓴 양이긴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배터리를 먹지 않죠. 실제로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솔라셀과 합쳐서 거기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거기 배터리 양이 뭐 그렇게 엄청 많진 않지만 여기 표기된 것보다는 더 많은 배터리를 쓰긴 합니다. 당연히 자동차 회사별 랭킹을 보면 압도적으로 1등이 테슬라죠.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폭스바겐이 15GWh나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2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CEO가 우리가 진짜 전동화로 간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밀고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전기차만 포함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토요타가 3.1GWh를 작년에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이브리드를 팔았음에도, 하이브리드는 대당 1kWh에서 뭐 2kWh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 한 대 모델 Y 롱레인지에는 80kWh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까면은 하이브리드 한 80대 가까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요타는 한 3.1 정도, 3위가 이제 BYD, 그리고 르노의 조이가 엄청 팔았기 때문에 당당히 한 4위쯤 6.4GWh죠. 그 5위는 이건 중국 업체고, 현대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한 5.6GWh,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를 합치면 거의 10GWh에 가까운,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두는 아니더라도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모양새긴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미국 내에서는 그 어제 보였던 탑5 안에 그 볼트가 3위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GM이 별로 전기차를 안 판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는 3.3기가와트밖에 디플로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신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value per gigawatt-hour로 이제 나눠서 지금 마켓 캡이랑 이걸 이제 나눈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한 22 정도로 이제 밸류를 차지하는데, 여기 보면 토요타는 70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도, 그러니까 전기차 전동화에 좀 덜 됐다고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높지만 배터리는 별로 소모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현대라든지 폭스바겐은 6점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많은 배터리를 소모함에도 이제 시가총액은 좀 낮은, 그러니까 좀 이런 데이터만 봐서는 꽤 포텐셜이 높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특허를 1000개 이상 갖고 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상용화를 가장 빨리 할 것으로 막 기대되긴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의외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배터리를 별로 쓰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